조용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머리 위로 메주가 둥둥 떠있는 누추하고 비난한 방구석에 동생들의 팔다리와 머리통이 툭툭 맞부딪히곤 하던 그 방바닥에 모로 누워 늘 꿈꿔왔던 암모니아 냄새와 구더기가 가득한 뒷간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문제아가 늘 그려보았던 낯설지만 익숙한 풍경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짐작과는 달랐다. 달라도 너무 달랐던 것이다. 급기야 문제아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문제아의 비명이 너무도 고급스러운 조용한 음악을 완전히 깨버렸다. 이건 악몽이다. 악몽이야. 악몽이라고. 천만에 이건 악몽이 아니다. 차라리 악몽이라고 믿고 싶은 고약한 현실일 뿐이다. 그는 껍데기에서 일시적으로 풀려난 몸뚱어리를 무의식적으로 질감이 좋지 않은 방충망에 비벼대면서 생각했다. 생각이 중단되었을 때도 그는 여전히 방충망에 몸뚱어리를 비벼대고 있었다. 얼마나 비벼댔는지 방충망의 표면이 미끌미끌해졌다. 그러자 그는 본능적으로, 아니 이젠 거의 의도적으로 표면이 거칠거칠한 물건을 물색한 뒤 거기에 몸뚱어리를 갖다 대고 비비기 시작했다. 대단히 시원했다. 곧 희뿌연 살갗이 벗겨지고 누르스름한 체액이 흘러나왔다. 그럼에도 그는 마찰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비벼대도 그 어떤 욕망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쯤 되면 껍데기가 자기를 부를 때도 되었건만 어쩐지 껍데기의 자력은 작용하지 않고 그는 뭐라고 정확하게 규정지을 수 없는 그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친 표면을 찾았으며 하염없이 살을 비벼댔다. 살갗이 거의 다 마모되어 가고 최후의 체액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온몸의 따가움이 극에 달한 순간에도 그는 이 살인적인 작업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렇게 천장에 박혀있는 자잘한 못에다 몸을 문질러대고 비벼대면서 누르스름한 체액을 뚝뚝 흘리다가 그는 뭔가를 생각했다. 내 몸뚱어리에서 나오는 이 희뿌연 살갗과 누르스름한 체액은 그 자체로는 굉장히 낯설지만, 그리고 몸을 어디다가 비벼대는 행위도 낯설지만 이 욕망과 이 쾌감은 분명히 낯익은 것이다. 머리는 그것의 실체를 기억해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반추 작업을 시도하고 있었고, 몸뚱어리는 역시 필사적으로 제 살갗을 마모시키고 제 체액을 뿜어내고 있었다. 급기야 살점과 체액이 거의 다 사라졌을 무렵, 몸속의 각종 기관들이 진작 파열되어 숨쉬는 것조차도 힘들어졌을 무렵, 그는 변신의 대가로 얻은 망각의 저편에 묻혀있던 단어를 기억해냈다. 피진, 그것이었다. 곧 총체적인 가려움이 길게 자란 손톱으로 제 몸을 사정없이 긁어대는 행위와 벌겋게 달아오른 살갗이 그 살갗 위로 배어나오던 붉은 피가 떠올랐다. 고통스럽고도 짜릿한 마찰 작업은 계속되었다. 몸은 급기야 조그만 점으로 변해갔으며 그가 살던 텅 빈 공간엔 가루처럼 바스러진 희뿌연 살점들이 질비하게 쌓이고 끈적끈적한 체액 방울들이 어느새 굳어져 아주 조그만 언덕을 이루고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사라져가는 것인지 아니면 점점 응고되어가는 저 살점과 체액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어쨌거나 그의 몸뚱어리는 욕망을 해소하려는 절망적인 노력 속에서 신압으로 쓰러져 가고 있었고, 천장에서 바라보는 방충망 너머로는 어느새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오더니 곧 봄이, 여름이 차례로 찾아오고 또다시 낙엽이 물들어가고 있었다. 두 그루의 플라타너스는 아주 미묘한 차이를 내며 조금씩 다른 속도로 싹을 돋아내더니 역시 다른 속도로 녹음을 이루고 역시 다른 속도로 탈색 혹은 변색되어 가고 있었다. 몸뚱어리의 마모가 소멸의 과정인지 영원한 반복을 통한 불멸의 통과 의례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가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저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이 모든 괴로움을 다시 되풀이해야 된다는 것. 실로 순수한 절망이었다. 절망적인 권태의 또다시 시작이었다.